안녕, 피타고라스 선생이야. 오늘도 돈의 흐름을 읽는 공식 하나 알려줄게. 리튬 없으면 전기차 못 만들어. 코발트 없으면 배터리 못 만들어. 근데 지금 이 두 가지 자원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어. 이게 단순한 원자재 이슈가 아니야. 자원은 곧 무기야.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 산업 전체가 흔들리거든. 근데 지금 북미 최대 리튬 광산이 개발 중단됐어. 미국 물가는 연 4%를 넘길 기세고 중국은 코발트 시장 60%를 쥐고 있거든. 이게 동시에 터지고 있어. 공급은 막히고 물가는 오르고 패권 경쟁은 격화되는 거야. 지금 이 세 가지 흐름이 시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오늘 제대로 뜯어볼 거야. 이런 흐름 우리 교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있거든. 자세한 건 나중에 알려줄게. 혼자 이 모든 정보를 따라가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 같이 움직이면 훨씬 빨리 보여. 오늘은 리튬부터 금까지 자원 전쟁의 실체를 파헤칠 거야.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돈이 몰리는 곳까지 전부 알려줄게. 1교시는 리튬 전쟁의 구조, 2교시는 물가와 금리의 덫, 3교시는 수혜주와 실전 대응이야. 순서대로 따라오면 시장이 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지 다 이해될 거야. 준비됐으면 바로 시작한다. 자, 1교시 시작할게. 리튬 전쟁이 왜 이렇게 심각한 건지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까 잘 따라와. 리튬이 뭔지는 다들 알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야. 근데 이걸 어디서 캐느냐가 지금 전쟁의 씨앗이 됐어. 생산지가 몇 곳에만 몰려 있거든. 공급이 한 곳에 집중되면 어떻게 되는지 역사가 증명해. 가격이 흔들리고 산업이 흔들려. 미국이 야심차게 밀어붙이던 테커패스 리튬 광산, 이거 북미 최대 규모였어. 근데 개발 중단됐어. 네바다주에 있는 광산인데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 프로젝트야. 환경 규제의 비용 초과까지 겹치면서 결국 멈춘 거지. 미국 입장에서는 자원 자립의 핵심 카드 하나를 잃은 거나 마찬가지야.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만들어서 북미에서 리튬을 자체 생산하겠다고 했거든. 근데 현실은 계획대로 안 된 거야. 이 법은 쉽게 말해 미국에서 만든 배터리, 미국에서 캔 원료를 쓰면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야. 자국 공급망을 키우려는 전략이지. 근데 광산 개발이 막히면 그 전략 자체가 흔들려. 결국 밖에서 사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야. 지금 세계 리튬 시장은 아르헨티나, 칠레, 중국 이 세 곳에 집중돼 있어. 이걸 리튬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러.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매장량을 갖고 있고 중국이 가공기술과 소유권을 쥐고 있어. 이 구조가 문제야. 캐는 나라 따로, 돈 버는 나라 따로, 그 사이에서 힘을 쥔 나라가 중국인 거거든. 전형적인 자원 패권 구조야. 그래서 리튬 아메리카스라는 회사가 아르헨티나 염호광권을 통째로 샀어. 6,500만 달러를 들여서 1,500만 톤의 리튬 자원을 확보한 거야. 염호라는 건 소금 호수야. 물이 증발하면서 리튬이 바닥에 남는 구조거든. 채굴 비용도 일반 광산보다 낮아서 경쟁력이 있어.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기업들이 이런 곳으로 눈을 돌리는 거야. 1,500만 톤이면 전기차 7천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양이야. 쉽게 말해서 미국이 못하니까 남미로 방향을 튼 거지. 이게 지금 공급망이 재편되는 방식이야. 국가 계획이 실패하면 민간 기업이 대안을 찾아 움직여. 시장은 항상 막힌 곳을 돌아가는 방법을 찾아. 투자자는 그 우회로를 먼저 알아차야 해. 근데 리튬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코발트야. 코발트는 배터리 안에서 열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 이게 없으면 배터리가 폭발할 위험이 있어. 대체제 개발이 진행 중이긴 한데 당장은 코발트 없이는 고성능 배터리를 못 만들어. 중국이 코발트 채굴과 정제를 글로벌 시장의 60% 이상 독점하고 있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국이 마음먹으면 전 세계 배터리 산업을 흔들 수 있다는 거야. 실제로 중국은 희토류 수출 규제를 이미 써먹었어. 코발트도 언제든 같은 카드를 쓸 수 있어. 이게 단순한 원자재 이슈가 아닌 이유야. 코발트는 지정학 무기가 된 거야. 그리고 이 자원 전쟁에서 오히려 수혜를 받을 종목들이 있는데 이건 3교시에서 알려줄게. 일단 넘어가자. 리튬 다음은 물가야. 자원 전쟁이 물가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2교시에서 이어서 볼게. 자, 2교시 들어간다. 지금 물가와 금리가 어떤 덫에 빠져 있는지 핵심을 뜯어볼 거야.
1교시에서 자원전쟁을 봤는데 이게 물가랑 직결돼. 원자재가 오르면 물건값이 오르거든. 그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건드려야 해. 근데 금리를 올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 연결고리를 이해해야 시장이 보여. 미국 PCE 물가지수가 월간 0.4% 올랐어. 이 추세가 계속되면 연간 물가 상승률이 4%를 넘겨. PCE가 뭔지 모를 수도 있어. 쉽게 말하면 미국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더 비싸게 물건을 사는지 보여주는 지표야. 연준이 가장 신뢰하는 물가 지표거든. 이게 오르면 연준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 4%가 왜 중요하냐면 말이야. 미국 연준의 목표가 2%거든. 목표의 2배를 넘기면 금리를 다시 올릴 수밖에 없어. 온도계로 비유하면 이래. 1037도가 정상인데 지금 39도야. 열이 계속 오르면 약을 써야 해. 금리 인상이 그 약이야. 근데 이 약이 부작용이 엄청 세거든.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가 올라가고 기업 투자가 줄고 주식시장이 출렁여.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야. 기준금리 2.5%에서 7번 연속 동결했어. 올리자니 이미 힘든 내수 경기가 더 죽고 내리자니 물가 불안이 커. 진퇴양난이거든. 이창용 총재의 마지막 결정이었는데 다음 총재가 어느 방향을 선택할지도 시장이 주목하고 있어. 올리자니 경기가 죽고 내리자니 물가가 폭발해. 모건 스탠리는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을 수 있다고 경고했어. 루비콘강은 고대 로마에서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는 걸 뜻해.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미 어느 방향으로도 쉬운 출구가 없는 상태라는 거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상황이야.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한 번 겪었거든. 그때 미국은 실업률과 물가가 동시에 치솟았어. 보통은 둘 중 하나야. 근데 둘 다 나빠지면 답이 없어. 지금 그 징조가 다시 보이고 있어. 이게 시장이 긴장하는 이유야. 거기에 유가까지 문제야.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어. 이게 현실이 되면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값이 올라. 물류비, 제조 원가, 전기요금 전부 에너지와 연결돼 있거든. 유가 하나가 전체를 흔드는 거야. 유가가 오르면 화학, 제철, 시멘트 같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직격탄을 맞아. 이게 도미노처럼 퍼져.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 제품 원가가 오르고 기업 마진이 줄어.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을 내야 해. 이 도미노가 한번 쓰러지기 시작하면 멈추는 데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산업이 도미노 앞에 있는지 봐야 해. 환율도 봐야 해. 달러원 환율이 1474원인데 중동 협상 뉴스에 4원 빠졌어. 근데 이건 단기 반응일 가능성이 높아. 협상 뉴스가 나오면 시장이 잠깐 안도해. 근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 환율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압력은 그대로야. 수입 물가, 외국인 자금 이탈, 미국 금리 방향 전부 달러 강세를 부추기는 요인이거든. 국내 시장도 예외가 아니야. 하이드로리튬 마이너스 7%, PMT 마이너스 11%, 코이즈 마이너스 12%가 넘었어.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어. 배터리 소재 관련주인데 원료를 직접 조달 못하는 구조야.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이익이 줄어들고 투자자들이 먼저 팔고 빠지는 거야. 지금 그 흐름이 나오고 있어. 배터리 소재주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있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비통합형, 그러니까 원료를 직접 안 캐는 배터리 업체들은 마진이 쪼그라들거든. 반대로 수직 계열화된 기업, 그러니까 광산부터 배터리까지 직접 하는 곳은 버텨. 원가 상승을 스스로 흡수할 수 있으니까.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그 차이가 주가로 바로 나타나 어떤 구조의 기업인지를 봐야 해. 자, 마지막 교시야. 아까 말한 그거 지금 알려줄게. 위기 속에서도 돈이 몰리는 곳은 항상 있어. 오히려 자원 전쟁이 심해질수록 빛나는 종목들이 있거든. 핵심은 이거야. 자원을 직접 가진 곳 아니면 위기의 수요가 늘어나는 안전자산, 이 두 방향을 봐야 해. 자원 전쟁에서 수혜를 받을 종목 크게 세 가지야. 리튬 아메리카스, 콘텐고 오어, 그리고 중국의 화유 코발트. 각각 이유가 다르니까 하나씩 설명할게. 그냥 이름만 알면 안 되고 왜 이 종목인지를 알아야 써먹을 수 있어. 리튬 아메리카스는 아르헨티나에서 1,500만 톤 리튬을 확보했잖아. 주가도 하루 만에 4.3% 올랐어. 테커패스 중단으로 단기 타격이 있지만 아르헨티나 자산이 그걸 상쇄하는 구조야. 이 회사의 진짜 가치는 남미에 있어. 전기차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리튬 공급을 직접 쥔 이 회사의 협상력도 올라가. 중장기로 봐야 하는 종목이야. 콘텐고원은 좀 다른 관점이 필요해.
2026년에 금 생산이 33%나 줄어들거든. 이거 보고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줄이는 이유가 있어. 더 큰 광산 개발에 자원을 집중하는 거야. 당이 생산이 줄어도 중장기 자원 가치가 폭발하는 구조라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중장기야. 럭키샷 광산은 11만 온스에서 50만 온스로 확대 목표를 잡았어. 키솔트밸리는 확인 자원만 70만 온스야. 추정 자원까지 합치면 130만 온스가 넘어 금값이 오를수록 이 자원의 가치가 같이 올라가. 2026년 드릴링 계획도 4만 미터 규모야. 부채도 전부 청산 예정이라서 재무 부담도 줄어드는 구조야.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폭발해 채굴사 마진도 같이 올라가고, 금이 안전자산인 이유를 알아야 해. 전쟁이나 경제 불안이 오면 사람들이 달러나 주식 대신 금을 사거든. 금은 발행량을 늘릴 수 없어.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래서 채굴사들이 직접 혜택을 받아. 정리하면 이래. 리튬 아메리카스와 콘탱고 오어는 중장기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한 번에 다 사지 마. 분할 매수란 여러 번 나눠서 사는 거야. 시장이 흔들릴 때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어. 그리고 포트폴리오 일부는 금 ETF나 우라늄 관련주로 해지해두는 게 좋아. 리스크를 분산하는 거야. 반대로 에너지 집약 산업이랑 비통합형 배터리 업체는 조심해야 해. 원가 상승을 버틸 체력이 안 되는 곳은 위험하거든.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구간에 마진을 못 지키면 결국 실적이 꺾여. 실적이 꺾이면 주가는 따라가. 지금은 좋은 종목을 사는 것만큼 나쁜 상황에서 안 물리는 것도 중요해. 자,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려줄게. 자원주 매수 시점을 실시간으로 공유했고, 금 ETF 진입 타이밍도 함께 잡았어. 리스크가 큰 종목은 미리 경고해서 손실을 방어했고, 혼자 공부해서 알아냈다면 이 타이밍을 잡을 수 있었을까? 정보는 빠를수록 힘이 있어. 시장이 열리기 전에 이미 방향을 알고 있는 것, 이게 차이를 만드는 거야. 핵심은 이거야. 시장은 하루 이틀 사이에 완전히 뒤집혀.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움직이고 있거든. 오늘 배운 리튬 전쟁, 물가, 금리, 수혜주, 이 흐름도 내일이면 또 업데이트돼. 중동 협상이 급변할 수 있고 연준이 갑자기 발언을 바꿀 수도 있어. 자원회사 하나가 인수합병 뉴스를 낼 수도 있고, 혼자서 이 모든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건 불가능해. 그래서 함께 공유하고 바로 대응하는 게 중요한 거야. 다들은 이번 자원 전쟁 어떻게 보고 있어? 리튬이 더 오를 것 같은지 아니면 과열이라고 보는지 댓글로 알려줘. 이런 주제를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같이 얘기하면 시각이 넓어져. 다양한 시각이 투자 판단을 도와주거든. 실시간으로 시장 분석 받고 싶으면 우리 교실에 들어와. 선착순이고 무료니까 부담 없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눌러줘. 이런 흐름을 계속 짚어줄 테니까 구독도 해두면 좋아. 들어오는 방법은 내가 알려줄 거야. 잘 보고 들어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자 김한나예요. 지금부터 교실 입장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이 링크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입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교실 입장 전에 간단하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밑에 입력창이 있으니 차근차근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끝났다면 여기 체크 버튼 눌러주시고 제출을 누르시게 되면 신청이 완료됐네요. 간단하고 쉽죠? 교실이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하신 순서대로 입장을 도와드리는 연락을 순차적으로 드리고 있으니 연락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